Joy. 자, 무엇이든 물어보자리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연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다녀간 손님만 무려 812명. 거기다가 강아지 6마리, 도마뱀 1마리, 그리고 뱀 1마리까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역대 베스트 출연자를 뽑는 무물 명예의 전당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드릴 상은 베스트 눈물상입니다. 수상자는 바로 건희군. 이건희님. 네. 저는 이제 뚜레증후군이라고 버스 탈 때도 야 너 시끄러우니까 내려. 어떤 한 여자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 짜증나 씨 막 이러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밝은 미소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삶의 희망을 줬던 분이에요. 자, 다음은 베스트 분노상입니다. 분노상. 우리 프로그램에 사실 분노할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죠. 이게 가장 치열했습니다. 자, 바로 베스트 분노상의 수상자는 나연님.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사촌동생 동네에 간 게 찍혀 있더라고요. 모텔 따라 들어가서 너는 뭐 하냐는 동영상 하나 찍고 끝이 났죠, 저희가 완전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내 사촌 동생이랑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모든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던 나쁜 기억 훌훌 털고 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뭐죠? 네. 자, 마지막은 베스트 멘탈상입니다. 수상자 궁금합니다. 자, 수상자는 박하성님입니다. 아기가 2명 있는데 2명 다 제 아기가 아니어서 주위에서 저랑 많이 안 닮았다고 혹시나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불일치가 나왔고 얘가 아니네. 네. 하성아, 23살에 네 애가 아니네. 2명은 또 뭔 얘기야? 근데 이분한테 이제 베스트 멘탈상 드린 거는 이분이 굉장히 밝게 네. 웃으면서 기분 좋게 상담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지금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주년을 저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20년 동안 함께 갈 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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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물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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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그 3월 25일에 저희가 첫 정규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잘 빠릅니다. 네. 예. 뭐 사실 기억 남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예. 번호회로 저희가 몇 분 더 뽑아봤습니다. 역대급 답답함으로 시청자들에게 고구마 100개를 먹인 베스트 고구마상은 진짜 고구마 100개가 진짜 답답하네요. 혼인신고 안 해주고 떠나라는 21살 차이 부부 임준식, 김예은님. 그 외에도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우리 예. 이건명님 또 이진재님 기억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남습니다. 예. 부디 편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신 만큼 그동안 들어온 사연 메일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네. 무려 2만 통 이상의 사연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한 진짜 10년, 20년 문제 없겠어요. 예. 저희가 하여튼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뭐 KBS 조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다른 채널에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정말 순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재밌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많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와. 자, 잘했어. 아유, 또 무슨 고민을 갖고 왔는지 보자. 자, 이름 정의엽이요. 정우혁.
의협이요. 의협. 와. 몇 살? 42살이요. 무슨 일해? 영업. 영업. 무슨 일로 왔어? 저 7살 때 그 입양 보낸 딸이 있는데요. 네가? 네. 의협이가? 네. 이거 몇 년 전이야? 입양을 보낸 게? 지금 22살 됐으니까. 지금 22살 됐다고? 네. 그 아이가? 네. 그럼 네가 20살에 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연락을 다시 해도 될지. 아니 그러면 20살에 결혼을 했어? 네. 그거. 혼인신고. 네. 그러면은 엄마는 23살 때까지 같이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네. 엄마랑은 헤어지고 네. 그러고 나서 혼자서 딸이 7살 때까지 키우다가 네. 그때 왜 입양을 보냈어 그때? 또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7살까지 키웠으니까. 네가 27살에 보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을 하면 동네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들이 봐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저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입양을 키우고 싶다. 데려가서 원래 키우고 싶다. 봐주시던 분들이? 네네네. 키우고 싶다. 원래 봐주시던 분들이? 정이 많이 들어서 그 집에 애가 없으셨구나. 나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 끝나고 데리고 가면서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이모하고 삼촌 좋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럼 이모하고 삼촌하고 같이 살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빠를 안 보는 상황인지 애가 알았을까? 의협이 네가 혼자 키우는데 좀 지쳤었구나 그 당시에 사실은. 지쳤다라기보다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거의 혼자 살다시피 살았었거든요. 그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좀 불우한 가정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난 네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애한테 그런 맛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로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 난 이해를 해. 근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애 행복을 위해서 보냈다? 그거는 그렇잖아. 너도 7살까지 키워서 충분히 계속 키울 수 있었는데 내 딸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책임감에 있어서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그 시절 상황은 난 모르는데 나는 좀 이해를 못해. 책임감 없어 보였어 그냥.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뭐 틀림없이 네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네가 생각했을 때 그 집에서 두 분한테 사랑받으면서 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뭐 납득하기가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네가 이해를 하고. 그럼 연락을 아예 안 했던 거야? 그럼 글로 보내고? 말이 안 되잖아. 외국 가신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 입양을 할 때 저한테 나중에 성인 돼서 보여줄 테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춘기도 오고 할 텐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연락은 안 하기로 해서 각서를.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치. 그분들은 그냥 진짜로 이 아이가 온전히 우리 집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했을 거야. 왜냐면 때 되면 자꾸 오고 이러면 그 입양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거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제가 먼저 연락은 한 적이 없고 가끔 한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을 주시긴 하셨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대학 다니면서? 다니고. 근데 행복하게 잘 크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사실 아빠에 대한 존재나 그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 딸이 아빠 생각났으면은 아빠 번호 달라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연락이 왔을 때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고는 그렇지. 7살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사람이 형 5살부터는 그래도 좀 아니 기억하거든. 근데 이제 기억을 하는데 딸이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너한테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얘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빠랑 옛날에 다니던 기억도 있고 이런데 아빠가 나를 그냥 이 집에 맡겼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보고 싶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든가 뭔가 했을 텐데 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야. 그게 왜냐면 여봐 이거는 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너를 지금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의 행복을 더 위해서라면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여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도 비슷하게 자라왔어. 보고 싶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서로가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거의 십몇 년이 다 돼가는 세월인데 이제 와서 그쪽에 혼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 다 생각을 했죠. 그렇지 다 생각. 우리보다 더 많이 연락을 했겠지. 하면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타나서 맞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 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아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버렸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안 하고 아니, 상처를 갖고 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여기 잘 나왔어. 진짜로 잘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가 찾아가는 거는 그건 무리야. 걔가 너를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걔한테 선택권을 주라 이거야. 네가 오늘 여기 나와서 여기서 네가 그 네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 감정이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이걸 전달될 보고 거야. 전달이 돼서 진짜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 자 저기 보고 딸한테 네가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하고 하고 싶은 싶은 얘기. 얘기를 다 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해. 그냥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 아빠가 보낸 건 아빠도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나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애기 너도 나 같은 환경에서 살면 또 나처럼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해서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너를 보내게 됐어. 그러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만약이라도 나중에 아빠를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자 이제는 기다려. 응?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지금 아빠가 내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면 너한테 연락이 올 것이고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 우리 양부모님들하고 살아갈래요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지? 어? 그거는 이제 걔도 성인이니까 걔의 의사를 네가 존중을 해야지. 자, 에이씨 뭐라고 했지? 이거 잘났으면 좋겠다. 야, 좋은 길 건나 보다. 좋은 거 나왔다. 이 딸은 어찌됐든 꽃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 어?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동안 못 해주고 한 거를 도움이 되는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 그럴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 그럼. 네. 오케이. 그밖에 없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부터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위로만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감사해요. 막 냉정하게 막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방송 보면 연락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와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조심해 밑에. 알았어, 보고 있어. 앞머리 다 만졌는데. 재밌겠다. 히히히. 어서 와, 어서 와. 자, 이름 양희화요. 양희화 네, 30이요. 30. 네. 방원준. 방원준 원준. 몇 살? 44살. 그것 때문에 왔구나 또. 남편이지? 네. 14살 나네. 나도 12살 차이 나서 이거 엄청 먹었거든. 결혼한 지 몇 년 된 거라면? 이제 3년 차. 3년? 네. 어이구, 20대 때 결혼했네. 아이도 있어? 네. 아이 몇 살? 17개월 있고 지금 20주 애기. 지금 네, 아이, 네. 안정기에 들어선 거지, 그럼. 네. 다행이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 같이 따로 살아도 안 좋아지는데? 따로 살아도 안 좋아지는데? 근데 어떻게 안 좋아져? 서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되게 툭툭댔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또 아무래도 육아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대와 어머니의 시대의 육아는 너무 많이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는 기저귀 삶아서 계속 쓰래?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이제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 저는 이제 과자를 안 먹었으면 그래봤자 한두 시간 전인데 근데 이제 어머니는 할머니니까는 맞아. 일로 와서 과자 먹으라고. 맞아. 다 그러세요. 내주시잖아. 근데 그런 부분 그런 건 정말 사소한 거고 좀 제가 이제 제일 서운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엄마 저희 친정 엄마를 그때 대하시는 저희가. 엄마는 그러니까는 저희 엄마를 한 번도 사돈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쪽 엄마 왜 결혼 처음에 할 때 엄마. 반대하셨어? 아니요. 아니요. 안 되는 근데 왜 저쪽 엄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말투 표현이 그러신 건지 마음이 그러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이제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직격탄을 날리시는구나. 이걸 한번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신다거나 그게 그런 걸로 기분이 상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서도 점점 네. 맞지, 서로도 맞지. 틱틱대고 그렇죠. 그러고 그러니까는 시아버지랑 원래는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19년도 9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6개월 뒤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곳에 지금 모셨거든요. 공간이 10발자국밖에 안 돼요. 시아버지 계신 곳과 저희 친정어머니 계신 곳. 그래서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워하시는 마음에 좀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좀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양과 그런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뭐 밥그릇이면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국그릇 이런 사이즈 그런 거 있고 뭐 저희 엄마는 귤 뭐 2-3개면 아버지는 귤에 사과에 배에 이렇게 저는 좀 서운하지. 그분들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마음이고 정성인데 맞지. 근데 이제 그게 부분이 좀 서운한 거죠. 그거는 서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못 하나? 어머니 뭐 굳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똑같이 놔주세요. 그 얘기도 못 해요 엄마한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좀 더 챙기시는 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그 남편한테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건 알지.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고부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나 서운할 것 같아. 어느 누구라고 그래도 그거는 무조건 서운해. 니네 가장 문제는 이제 수목장이잖아. 너 잘 들어.
요 다음에 갈 때 어머니 몰래 가방에 네가 다른 데서 사가지 가. 네가 다른 데서 사가지 가. 그래서 요만큼 차렸잖아. 그럴 때 짜잔 하고 요건 몰랐지 해가지고 그거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애교로 그러면 사가지고 거기다 펼쳐놓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서운하다고 얘기했어? 아니요, 말씀 못 남편한테는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남편한테는 남편은 뭐라고 네, 전달했어? 이해해달라 그러죠. 네, 이해해달라 그러죠. 내부터 얘기해. 이 부부간의 갈등 있잖아요. 이해해달라고 아내한테 그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골이 깊어진 거라니까. 그렇죠. 이해해줘. 여기 엄마도 좀 이해해줘. 서로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독여주고 뭐하고 했었는데 어머니한테 좀 쌀쌀맞게 대하거나 말투가 조금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저도 이렇게 풀어주기가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너무 쌓이다 보니까는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설 때 어머니 갑자기 만두를 200개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신 상태였고 솔직히 저희 먹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 그냥 싸놓는 거잖아. 네. 맞아. 아니면은 어머니가 그냥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다 못 나눠드리면은 또 다 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100개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100개 너무 적어 이러는 거예요. 넌 뭐 쓸데가리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넌 뭐 쓸데가리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하면 내 눈치. 아유, 가게 하냐? 난 네 맘 안 게 엄마가 뭐라 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려고 먼저 얘기한 거지. 그런 것도 나는 없잖아 알아. 했어요. 남편 마음 안다니까. 그래. 근데 이제 고기 살 때도 막 싸운 게 어머니는 4근, 저는 2근. 그럼 남편은 3근만 하자. 어머니가 삐지셔서 그럼 한 근만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힘들어서 차에 내려갔고 그냥 좀 맞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알지. 어머니께서 이제 좀 이렇게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어떤 지금 컨디션이라면 뭐 그런 게 맞는데 어머니도 이제 한 6년 전에 크게 사고를 한번 당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수술도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한 3주 정도 계시다가 재활 치료를 한 3년 정도 하셔가지고 걷고 말하고 이렇게 된 거는 진짜 기적의 1%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상태가 좀 좋아지신 상태인데 뭐 장애 6급으로 지금 장애인 그 카드도 가지고 계시고 기억이나 이런 게 약간 어눌해지시거나 이런 게 있나? 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해지시고. 뭐랄까, 그런 게 조금 조금 더. 더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어머니의 예전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이제 사고 난 이후의 모습만 봤으니까 그렇죠. 예. 봐봐, 이제 얘기해줄게. 대충 뭐 들었으니까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아버님한테만 더 쫙 차려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오랜 기간을 그렇게 평생을 사셨잖아. 그렇게 사셨던 분이. 거기다가 지금 아들이 대화하고 며느리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대화한다고 그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요. 없지. 네, 어려워.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큰 또 사고를 당하셨고. 근데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지금 내 인생,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 막 고집도 더 강해지고 본인의 주장도 더 강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간 또 좀 무리한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싸울 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희아가 대응하기보다는 그 순간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해주면 싸움이 안 나면 본인도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그쵸. 서운해도 그냥 그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다 풀어. 저녁에 막 쉬어. 그냥 네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 제일 중요하다니까. 어머니도 다독여주고 아내도 다독여줘. 이거는 우리 저 어머님도 보시면 요즘 이런 생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희화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거는 정말 원준이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 오빠의 가족들까지 내가 다 모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착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며느리 칭찬만 하고 다니까. 맞아요. 그치, 봐봐. 이게 그렇다니까. 저희 어머니 나가시면은 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자. 그냥 너도 나는. 그러면 시어머니 자랑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저희 어머니요? 되게 정 많으시고 정 많으시고 네. 그래. 베푸는 거 많으시고. 근데 왜 그 다른 데 많이 베푸시는데? 그 부부의 앞날 미래를 우리 엄마랑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번 보자. 야. 결혼했는데요? 결혼 다시 하는 거예요? 항상 늘 신혼 때 서로 사랑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초심이야. 말아라라는 초심이야. 이게 뭐 다 결혼이야? 사랑하고 삽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꼭 건강하게 잘 하세요. 행복하세요. 많이 듣고. 네. 저도 이제 좀 더 와이프를 좀 더 다독여 주고 좀 더 중간 역할을 잘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혹여나 방송 보시고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 내 며느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둘만의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카페도 가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미안하고 노력하는 엄마, 아내, 며느리가 될게.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네. 앉아. 이름 최승우라고 합니다. 올해 26살입니다. 뭐하니? 저 지금 휴학하고 잠깐 영화관 알바하고 있습니다. 휴학. 예. 뭐 때문에 왔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얘기해. 긴장해가지고. 얘기해. 제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제 첫사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전에서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제가 그 친구한테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네, 한 번쯤.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졌대? 그 친구랑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죠. 네. 일단은 유치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은 이제 학교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좋아한다고 느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정교 부회장도 하고 얼굴도 이뻐서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네. 근데 반대로 저는 뚱뚱하기도 하고 외모에 자신감도 없고 모든 면에서 그 친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마 좋아한다고 얘기는 못했어요. 뭔지 알아. 네.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여름에는 이제 파워에이드 얼려서 이제 1교시 끝나면 그게 슬러시 돼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래. 겨울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맛있게 먹으라고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300원짜리 젯 스틱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다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교가 갈라지게 되면서 많이는 못 만났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중등부 담당 교사님이 그 친구 어머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제 문자도 하고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가을날에 그때 15kg 빼고 제가 한 달 만에 15kg 빼고 제가 한 달 만에 여기 있습니다.
오, 많이 쪘네. 네, 여기 있습니다. 오, 많이 쪘네. 많이 쪘네. 많이 쳤었네. 그래서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어. 네. 변화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네, 아. 막 옷도 막 사입고 아. 막 연예인 그 패션이라고 패드라도 하고 어느 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거 알겠는데 싸움 계기가 뭐야? 가정을 다 듣기에는 천천히 긴장돼서 그런 건 아는데 예, 너 지금 뭔가 뭐 결정적으로 뭐 싸움 괜찮아. 괜찮고 다 들을 거니까 천천히 해. 너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얘기해서 아직 고등학교랑 대학교 네가 너무 많이 나. 26살인데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알고는 아니, 계셔야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는 충분히 알아.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 네가 이제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왔던 친구고 좋아했고 중3 때 우연히 다시 교회에서 교회에서 또 어머니랑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거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싸우게 된 계기요. 그 어느 날 이제 이제 일요일마다 이렇게 어머님을 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나는 우리 딸이 20살 넘어서 연애를 하기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 친구는 그게 좀 불편했나 봐요. 기다린 너를. 네. 그거를 저는 잘 몰랐었어요. 불편해하는지는. 당연히 저도 왜냐면 이제 사이가 좀 좋았을 때는 영화관도 같이 가고 뭐 껌도 사주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불편한 줄은 전혀 몰랐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거는 12월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2시인가 다른 학원에 가는 걸 제가 얼핏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집 앞에서 12시부터 기다렸거든요. 엄청 추운 날에. 또 기다렸구나. 네. 근데 이제 오후 5시에 도어락 소리 삐리릭 소고 하고 나오더라고요. 또 엄청 오래 기다렸구나. 네. 이제 나왔구나 해서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가는 순간에 너무 추운 날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다리가 얼어가지고 급하게 막 온몸 다리 때리고 몸 때리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친구가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엄청 뛰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후다닥 올라가는 김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딱 얼굴 보더니 그 표정이 안 좋았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야?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여기서 10년 만에 그 사람한테 어떤 고백을 한번 하겠다 이 얘기야? 아니요, 지금 와서 다시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잘해본 적이 잘해본 없잖아. 적이 없는데 뭘 다시 잘해? 잘해본 적이 잘해본 없잖아. 적이 없는데 뭘 다시 잘해? 아니지, 걔 입장에서 아니지, 너가 아니지. 싫었던 거야. 엄마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버스까지 쫓아왔어. 잘해보긴 전혀 잘해본 적이 없어. 아예 잘해본 적 없는데 그게 그랬어. 지금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같은 동네고 요즘도 사실 종종 마주치긴 하는데 인사해? 네? 인사해? 아니 인사는 안 하죠. 네. 근데 걔를 볼 때마다 막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 친구한테 좋아했었다. 그때 사실 나 너한테 좋아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오늘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겠다 이 얘기지? 직접 만나서야 속이 편할 것 같다고. 만나서 한다고? 만나서 한다고? 네. 근데 미안한데 난 진짜로 진짜 내가 우리 너 편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좀 얘기해라 먼저. 이거 나는 왜냐면 승우야, 나 너무 지금 아름다워 이야기가. 진짜 아름다운데 승우의 그걸 깨는 게 아니라 걔는 이미 승우가 걔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굳이 그러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그 친구가 여러 번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조금 꼬였던 일들을 지금 10년이나 지나가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다시 뭐 거기다 대고 내가 사실은 그때 너를 좋아했었다. 난 아직도 널 좋아하고 있어. 이 얘기는 이거는 진짜 위험해. 그 친구 남친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 친구 남친이라도 혹시 있으면 있지 않겠냐? 남친 알아봤어? 못 봤어? 그동안? 동네 지나다니면서 소문이 내가 볼 때 얘 봤을 것 같아. 너 봤을 것 같은데? 봤지 너? 사실 제가 영화관 알바하다가 친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었구나.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랑. 아 제가 그날 이후로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충격이 돼서 왜 충격? 왜 충격? 거기도 연애할 수 있잖아. 얘가 근데 너 큰일 났겠다. 남자친구랑 온 게 왜 충격이 돼? 네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걔랑 사귄 적도 없는데 걔가 남자랑 오든 여자랑 오든 그게 왜 충격이 돼? 그 머리로는 딱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이쁜 애니까 네가 용납이 안 됐구나 그냥 그냥. 그날 친구 불러서 그냥 순댓국에 막 소주도 못 마시는데 막 마시고 승우야. 그래 승호 진짜 승우야. 좋아했나 보다. 근데 좋아하는 뭐, 건 마음 알겠고 순정은 알겠어. 네. 충분히. 근데 누가 들으면 한 일주일 전까지 같이 살다가 지금 갑자기 뭐 저 여자친구가 없어졌어요라고 한 사람 표정 같아. 자, 봐봐. 잘 들어봐. 너랑은 이미 10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근데 단지 10년 전에 네가 좋아했다는 마음으로 아직도 이렇게 막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극장에 온 걸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면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더 당황할 것 같아. 너 깜짝 놀래.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자, 만약에 그 친구 입장에서 뭐 집 앞에서 서 있고 이러는 것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무섭게 수 있지. 느껴질 그럴 수 있어. 부담스러울 무섭게 수 있지. 느껴질 그럴 수 있어. 버스를 타가지고 저기 뭐야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봤는데 네가 손잡을 잡고 이러고 있으면 나 같아도 뭐야 이거 야, 얘 우리는 너 그 사람 편이 여기서 돼주거든. 야 눈물까지 흘리면 속 이상해? 네, 뭐 어떻게? 그냥 저도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자꾸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니까 이게 또 아니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동네 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동선대로 길을 움직인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잊을만 하면 자꾸 보는데 그럼 네가 이사를 가든가. 승우야, 특별한 답은 없겠지. 승우야, 부탁인데 울지 말고. 이게 내 바람이야, 형으로서 승우한테 하는 바람인데 내 부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좀 그냥 그 순수하고 설레었던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승우가 난 더 멋있는 거야. 너대로 살고 오늘 그때 그 오해는 여기서 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풀릴 거야. 풀릴 것 같아 진짜. 풀릴 거고 이걸로 충분히 풀릴 거니까 고백은 하지 마. 좋았던 추억 그냥 한마디 진짜 남기고 걔한테 하고 싶은 그래, 하고 말을 싶은 얘기 여기서 해. 여기서. 다 분명히 봐. 오히려 영상으로 보는 그 친구가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래. 성아 진짜로 아유 진짜 얘가 큰일이구나. 가슴 찢어질 정도로 사랑했나 보다 진짜 혼자서. 아유. 다 끝난 일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너 덕분에 살도 빼보고 옷에 관심도 없던 내가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웃으면 안 되는데. 야, 나 미안해. 미안해, 승우야. 미안해, 승우야. 알아, 네 마음 몰라서 미안해.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고. 미안해, 알았으면 뭔지 알아. 알았어. 어쨌든 전달됐어. 아, 야, 저기 내가 보니까 우리 승우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순수한 사람 맞아. 같아요. 맞아. 우리가 느끼는 거랑 승우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첫사랑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이나 이런 마음이 그 사람한테는 집착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잊어. 자, 승우야, 얘가 얘기해 줄 거야. 오방이 하나 딱 봐봐. 오방이야, 인생을 얘기해줘라. 인생 있잖아. 그래. 이게 내리막이 내리막이 있으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거야. 그 사랑은 이제 다 잊고 내려왔고 이제 다른 다시 사람을 올라가야 찾아서 올라가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래. 그만 울고 이제 들어가. 들어가. 감사합니다. 그래. 승우야, 이거 보고 너 마음에 든다고 연락 온 여성 있으면 어때요? 네 번호 알려줘도 되니?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연락들은 잘 안 오니까. 많이 우셨어요. 저도 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안 울어야지. 사실 좀 생각하고 왔거든요. 사실 계속 노력 중이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힘 받아서 잊어보겠습니다. 잊으면 또 안 울겠죠? 네.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미치겠다. 떨려. 어디 하는데? 36.8, 35.1? 긴장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벌써 본 사람 같냐 이렇게. 자매 같기도 하고 이름 우정민. 정민. 몇 살? 37입니다. 진소희요. 소희는 몇 살이고? 저는 30이요. 30? 네. 부산이야? 대구야?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진짜? 네. 뭐해? 해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와.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eat us. 얼굴만 하죠? We wha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여자로 끝나는 직업이 선녀, 궁녀, 해녀. 선녀, 궁녀, 해녀. 되게 신비스럽잖아. 직업이 뭐야? 해녀입니다. 지금 몇 년 됐어? 6년 차. 야, 해녀에서 물질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내 생각인데 네. 막 자외선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조금 노화가 빨리 올 것 같은데 전혀 없네. 더 관리를 많이 해요. 아, 오히려? 그러면은 소희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막 샵도 다니고. 샵보다는 선크림 같은 거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근데 해녀분들이 사실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숨을 정말 엄청 참아야 가능한 이게 왜냐면 또 장비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수경만 끼고 들어가는 건데 어때요? 참는 게 한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대충 저는 재봤거든요. 저는 시작했을 때는 3분 30초 참았는데 6년 차인 지금은 5분을 참아요. 근데 이게 수면에서 참는 거지. 만약에 일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깊이 수심도 타고 움직임이 많아서 1, 2분? 1, 2분. 그 밖에서 5분을 참는다고? 이러고? 저는 재봤어요. 저는 재본 적은 없어요. 진짜. 이게 하다 보면 늘어요. 숨 참는 게. 아니 근데 대단하다 진짜. 물질 해봤어요?
맞는 슈트가 없겠다. 이 슈트 어디선가 입어본 기억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입어봤다고 그거를? 왜 입었지? 와, 그게 궁금하다. 왜 오늘 왜 입었지 이걸? 자, 오늘 거제에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네, 제가 25살 때부터 해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체연소 해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살인 지금도 체연소 해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체연소 해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후배가 없구나. 제가 계속 저희가 계속 해녀 문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맞아. 유네스코에도 등재이 됐고 국가 인류 무형 문화재 그리고 주요 업 유산으로도 1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직업인데도 그럼. 불구하고 점차 고령화로 뭐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세대에 이게 진짜 이제 끝나버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은 건가?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 진짜? 네. 근데 저희 신랑이 좀 회사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짬뽕집 알바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근데 그때 해녀 이모님을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기록지도 그렇고 체격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그게 해녀 첫. 근데 원래 수영을 좀 했어? 저는 지금도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첫 물에 들어갔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 이모랑 첫 잠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지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닷속이 처음 들었어요. 천직이네. 근데 저는 천직이란 게 느낀 게 저는 수압을 잘 못 느끼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러면 소희는 어떻게 하다 저는 시작됐어요? 원래 부산에서 살다가 25살 때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는 제주도에만 해녀가 있는 줄 알았지 거제도에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 앞에 나가보니 바다에서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거에 멋있어 보여서 일단 도전을 했어요. 지금 결혼은 아직 안 했지? 안 했어요. 거제에서 소희는 그럼 만난 사람은 없어? 만나는 사람 많아요. 만난 사람. 많아요. 거제 내가 봤을 때 거제 킹카인데 거킨. 근데 시내에 살지 그냥? 시내, 거제시에. 바다 근처에. 바다 근처에 네. 아파트 살아? 네. 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해녀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서 봤던 해녀분들은 바다 앞에 집에 사시면서 몇 분 모여가지고 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차 타고 바다에 가서 거기서 장비 입고 이제 다 장비 입고. 딱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퇴근 차 타고 아파트로 다시 퇴근하고. 멋있지 그렇게. 진짜 요즘 해녀. 그러면 거제에서 활동하시는 해녀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이번 통계가 103분 정도. 103분. 근데 이제 다 저희 고령화, 포함해서. 네, 고령화 되시고. 근데 2명 네. 말고 그 위로가 몇 살이에요? 가장 젊으신 분?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30대가 없었어요. 다 60대, 70대 분이었는데 저희 보고 이제 40 언니가 몇 살이었지? 40. 40대도 들어오고. 네. 근데 많지는 않지 않나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다 60대, 70대시고. 최고 고령 그럼 해녀분은 지금 거제도에서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희 배 타고 있어요. 있거든요. 84살. 84살. 올해 여든- 85 됐어요. 근데도 물질을 하셔? 너무 잘하세요. 달인이시구나. 물속에 들어가 물게. 막. 근데 젊은 해남 있어? 아니요. 50대? 50대. 해남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되게 멋있어? 해남 하면은 왠지 나오면은 아쿠아맨처럼 식스팩이 딱 있고 수염 쫙 나가지고 식스팩이 딱 있고 약간 수염 이렇게 쫙 하지. 나가지고 부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남. 몇 명이나 계셔? 해남? 3분 정도. 분. 거제도는. 거제도에 네. 3분. 그러면 해녀 후배 찾을 수 있게 네. 장점을 얘기해 줘봐요. 어필을 해야지. 아니 장점 너무 전이들은 많다. 무슨 하라고만 하고 네. 좋은 걸 얘기 안 해주면은 안 되잖아. 왜 이게 좋은지. 사실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다이어트를 안 해도 돼요. 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오 그렇지. 남들은 이제 돈 주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는 이제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다이어트지만 사실 건강해.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건강해. 운동을 안 왜냐면 그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하신
고령의 해녀분들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하시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계속 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소희는 운동선수 같아. 그쵸. 딱 보면 어깨가 그런 진짜 느낌 넓거든요. 있죠. 약간 되게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느낌. 아니 이건 좋은 얘기야. 건강미가 있다니까. 건강미가.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4시간, 하루에 4시간만 물질을 하면 나와서 이제 여가 생활로. 와. 저는 또 취미도 많아서. 근무 시간 짧고. 저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자격증 같은 걸 해서 프리다이빙 강사,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지고. 또 결혼 안 했고 저는 결혼했잖아요. 장점이 또 틀린 거예요. 우리 엄마로서 정민이는 저는 진짜 애들이 갑자기 3명이다 보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직장은 솔직히 하루 바로 말을 하고 뺄 수가 없잖아요. 조퇴가. 네. 근데 이건 뭐 네 마음이니까. 물에서 저는- 나오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선주님한테 저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선주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와.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와. 오직 나만의 싸움. 내가 한 만큼 벌어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손자처럼 예뻐해 그렇지, 주시고 그렇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애주가인데 자연산 안주를. 이것 때문에 술도 못 끊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네. 술을 못 끊어요. 미쳐버리지, 제가. 그치? 네. 아니 그러니까 점점 생각해보니까 갖다 파는 것도 갖다 파는 건데 내가 먹는다. 그냥 우리 가족이 장에 가서 뭐 전복을 사고 해삼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 내가 가서 집어오자 해가지고 신선하고 싸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밖에서 먹는 거랑 맛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럼 뭐. 바로 쓰려고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있고 이렇게 바다에서 나왔을 때 이 사계절이 다 보이는 그 눈이 산만 봐도 이게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이게 느껴지니까 진짜 미술관 전시관 이렇게 간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근데 후배를 받으려면 네.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수익이거든. 최고 한 달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언니는 얼마 정도? 이게 다를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저희가 근데 수심 타는 것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해서 너무 비슷해서. 어느 정도? 밟은 거 거의 하루에 30만 30. 원. 네. 하루에 30만 30. 원. 네. 하루에 30. 1년에 한 번 딱. 1년에 지금 어찌됐든 표정이 밝고 이런 걸 보니까 어디 웬만한 회사 다니는 거보다는 좋아요. 괜찮다라는 그쵸. 그렇게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치? 하여튼 뭐 선녀랬네. 해녀에 대한 장점이 많네. 생각보다 우리가 많고. 몰랐던 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해녀가 되는 과정이 어렵고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거든. 그러니까 평생 입장에 하다가 마르지 않는 이상. 아니 뭐 정년퇴직이 없어. 무슨 본인의 몸만 건강하다면 본인이 뭐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잘 훈련만 돼 있고 안전만 잘 지킨다면 제가 볼 때 정말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나온 거는 이제 그럴 일은 네.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도 지금 한 지 6년밖에 안 됐잖아. 네. 6년 전에 너희가 하기 전에는 아마 더더욱 없었을 거야. 네, 정말 고령해. 내가 아주 어릴 때 TV를 봤을 때도 정말 고령인 해녀분들만 계셨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보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네. 계시잖아. 네. 그럼 그분들은 아마 내가 옛날에 봤던 그 해녀분들을 보고 따라서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일 거야. 나이대로 봤을 때. 그지? 지금 60대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고령의 해녀는 아니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 또 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있지.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해녀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잖아요. 파라솔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지금 까주시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 진짜 많죠. 부산만 가더라도 그럼. 그러니까 둘이 지금 절친이라서 오늘 같이 온 거 아니야? 같이 일하기도 둘밖에 하고 없으니까. 둘밖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런 거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해녀 복장을 갖춰서 입고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해녀 복장을 갖춰서 입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해녀 어르신들이 거기서 해가지고 까서
이거를 되게 신뢰하거든. 아 이거 해녀가 직접 저희 지금- 잡아온 거다. 네. 나는요. 확인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중 그 물 안 든 이어폰 같은 게 있어서 해녀랑 식당에서 언니가 소희야 지금 물속에 뭐 보이니? 전복 2마리요. 이렇게 막 물속에서 생중계 되는 거 있잖아. 가게 스피커 이만큼 해서 여러분 2마리 잡혔답니다. 이래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건 기술 안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오. 저희 2명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치. 아니, 네. 이렇게 해서 잘 돼. 앞으로 우리 해녀 하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앞으로의. 자, 우리 젊은 해녀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해녀일하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말해줘라. 햇빛 나오지, 햇빛. 카페 없는 가. 햇빛 나오지, 햇빛. 없는 가. 와, 햇빛 나왔어요. 아, 약간 밑장 빼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미쳐갈 거야? 이야, 소리 지르는 거 봤어? 발달하는 거야. 굉장히 발달. 해녀. 기분 좋지 그냥. 네. 와. 너희 같이 젊고 또 지금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틀림없이 또 후배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잘 또 지도해주고 늘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응원할게요. 엄마야.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오늘 상담 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영화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와. 해녀의 미래는 밝다. 밝다. 네. 제주도뿐만 아니라 거제도에도 젊은 해녀가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밑으로 만약에 후배가 오시면은 잘 해드릴 테니까 제가 받은 예쁜 만큼 더 예쁘게 잘 해드릴 테니까 많은 해녀분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도 좀 우리 모두의 바다니까 좀 아껴주시고 해녀 문화 가치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forever forever 올리오노브라고 합니다. 앞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손잡고 춤출 때는 밑에 보고 야, 답답하겠다. 가운데를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딱 올리는 각자의 머리. 사장님 오라고 우리가 그랬다래. 해외 토픽에도 나올 수도 있거든. 저가 말이 많다고 고민이에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말해. 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 남들이 듣면 돼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좀 지켜봐봐. 말하지 마, 오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내 얘기만 들으라고 무조건. 오빠 왜 그래?